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행위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이라는 건 행정청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는 건 행정청의 의사 표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공증입니다. 그런데 갱신 발급 행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행정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령인 의료법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는 확인, 공증, 통지, 공증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입니다. 확인이란 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법률 관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판단해서 확정하는 게 바로 확인입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의 사례로는 당선인을 결정한 행위, 교과서를 검정이나 인정한 행위, 소득금액 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친일재산 국가기소 결정, 국가 발명의 특허, 국가시험 합격자의 결정, 이런 것들이 모두 확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친일재산의 국가기소 결정은 당의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확인이죠. 확인으로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 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기소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된다.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친일반민족 행위자조사위원회의 국가기소 결정이 있어야 국가기소 결정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될 겁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확인이란 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지 새롭게 법률 관계를 창설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하지만 교과서의 검인정 같은 경우에는 재량이 인정될 여지도 있죠. 확인은 불가 변력이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맘대로 바꾸면 행정청이 법률 관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나면 행정청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증입니다. 공정이라는 건 공적으로 증명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해 보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공증이 되겠습니다. 확인은 특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관한 의문이나 분쟁이 있을 때 확인하는 것이고, 공증은 의문이나 분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시를 통해서 확인과 공증을 구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공증의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적 장부의 등록이나 기재가 대표적인 공증입니다. 공적 장부의 기재례로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 행위,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토지대장의 등재, 건설업 면허증의 교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 증서 및 합격 증서를 발급하는 것, 여권을 발급하는 것, 그리고 특허청장의 상표권 사용 설정 등록 행위 이런 게 모두 공증이 되겠습니다. 공증에서는 공적 장부의 등재 행위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공적 장부에 등재한 행위가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판례는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입니다. 만약에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걸 거부하는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목 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 그리고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위,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 토지 분할 신청을 거부한 행위,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면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지목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방세의 과세 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의 가액의 산정 등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지목이라는 건 땅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지목의 성질 종류에 따라서 그 땅에 대한 규율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 지목 변경을 신청했는데 그걸 반려하면 국민의 권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건축물의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 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판례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입니다. 장부에 기재하는 게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고 단순하게 행정 편의적인 그런 기재라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행위,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상의 등재 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 대상은 행정관청이 사무 처리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를 삼기 위하여 작성한 대상으로 무허가 건물 관리 대상에 등재하는 행위로 인하여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 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 대상에서 삭제했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이 유허가 건물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대상상 등재 행위는 운전면허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 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대상에 등재하는 것도 특별히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통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지라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 또는 의사를 알려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행정대집행 절차 중에서의 계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의 납부 독촉, 임용기간 만료 조교사에 대해서 재임용을 거부한 통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강학상 통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의 통지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당연퇴직을 통지하거나 정년퇴직을 발령하는 것, 이런 것들은 통지 자체로 아무런 법적 효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죠.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시키는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그러한 인사발령을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상실은 그 전에 있었고 당연히 그냥 퇴직했다, 이런 걸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관념의 통지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리입니다. 수리는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각종 원서나 신청서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죠. 수리는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의 수리는 행정요건적 신고에서의 수리를 말하고, 자기완결적 신고에서의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리의 법률적 효과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사직원을 수리하게 되면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겠죠.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당선인 결정, 교과서 검인정, 소득금액 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친일재산 국가기소 결정, 국가 발명의 특허, 국가시험 합격자의 결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일반적으로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가 변력이 있어서 행정청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적 장부의 등록이나 기재한 행위, 당선 증서나 합격 증서를 발급한 행위, 여권 발급, 상표권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공적 장부 등록이나 거부가 처분성이 있는 경우와 처분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처분성이 있는 경우로는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 토지 분할 신청 거부 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분성이 부정된 사례로는 모가 건물 관리 대장 삭제 행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재 행위 등이 있습니다. 통지의 예시로는 대집행 절차의 계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의 납부 독촉, 임용기간 만료 조교사에 대한 재임용 거부 통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는 각종 원서나 신청서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